예, 평산마을 사저 직접 살핀 김정숙 여사.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날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한 문 대통령 내외인데 지금 양산 평산마을 사저 입주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이삿짐을 챙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외부 세력이 많이 몰리면은 뭐 싫어할 끼고 뭐 자기 좋게 되면 좋아할 끼고 지금은 아예 있는 것처럼 좀 길 다르게 무슨 생각을 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예, 김정숙 여사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새 사저 평산마을. 입주 준비가 한창입니다. 왜냐하면 또 물론 뭐 하루 차이긴 합니다만 취임식 전날 청와대를 떠날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지금 뭐 포크레인도 중장비도 보이고 이삿짐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여러 사진에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삿날을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5월 10일 그 하루 전인 5월 9일 저녁이면 이제 청와대 관저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미리 그 이삿짐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짐을 나를 것인지 이런 것을 이 안주인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뭐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저건 퇴임을 앞둔 뭐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의 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모습을 가지고 호불호를 따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재인 시대가 이렇게 저물고 있구나, 이걸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몇몇 이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금 평산마을이 생각보다 뭐 공사가 뭐 더디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근데 일단은 중장비까지 동원이 되고 있고, 나무들도 좀 이제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고 하잖아요. 근데 다음 화면 뭘까요? 소정숙 국장님. 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외롭지 않게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마지막 퇴근길 만나서 박수를 드리자 조국 전 장관도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그러면 5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에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뭐 청와대로 몰리는 건지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서울 모처에서 하루 머물고 이제 그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산 이 사저로 내려가는 이런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를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이라든지 문 대통령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모여서 뭐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저는 우리의 정치 문화가 이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제 새로 취임하는 현직 대통령, 이런 인수인계 문화들이 좀 이제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권력 교체기에도 두 사람이 만나서 좀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자, 대통령 퇴임 문화 이런 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비극적인 결과로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관계도 좀 새로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저런 자리에서 너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 이제 문재인 전직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취임식장에서. 예. 그 전에도 그 전날에도 예를 들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어떤 그런 좀 뭔가 이제 우리 정치가 알겠습니다. 진영 정치, 분노 정치, 증오 정치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지도자들이 연출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저도 참 좋을 텐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회동도 그렇게 어렵게 성사됐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지금 뭐 그런 돌아가는 노력을 거. 계속 해야죠. 그런데요, 앞서 김정숙 여사가 사전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거주했던 양산 매곡동 전 사저에 매각 가격을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입니다.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국민은 대출 규제로 고이자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영부인은 인맥 찬스로 11억 빌려서 집을 사고 있는 현실. 어떤 국민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수차례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사저 매입 과정을 두고도 사실 몇 주 전부터는 꽤 여러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저 입주를 얼마 안 남아두고 있는데 옛 사저가 큰 길가 집은 평당 280만 원에도 안 팔리는데 외진 문 대통령 집은 400만 원에 팔렸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나 했는데 뭐 이게 뭐 말끔하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집집마다 또 가격은 또 다를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뭐 이제 퇴임해서 가시는데 너무 야속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따질 건 따져봐야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매곡동의 사저를 매각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 평산마을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지금 매곡동 사저를 주변 가격보다 굉장히 비싸게 이제 판매를 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 26억 원에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집들과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지난 2월 달에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 잔금을 치르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집 3분이 당연히 이제 본인의 이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새로운 주인이 등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등기가 늦어질까? 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새롭게 집을 지으면서 11억 원 정도를 이제 4인 간 거래를 통해서 어쩌면 이제 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빌렸는지. 왜냐하면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빌려주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한테 빌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분들이 빌려준 분들이 집을 또 비싸게 산 분들이 뭔가 대통령한테 본인들이 혜택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아직까지는 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참여연대에서도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빌린 빚은 누구한테 빌려서 어떻게 갚았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 무담보로 11억을 빌렸다. 이 얘기가 좀 여러 논란이었거든요. 오늘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시는 박민영 대변인님도 이 국민의 입장에서 혹은 박 대변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사저 매입 과정과 이 빚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곡동 사저 자체가 양산시청으로부터 30분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일종의 마을 형태의 작은 군락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유배를 가는 심정으로 간다라고 했을 정도로 되게 협소한 그런 지역인데 부동산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서 집값이 3배나 오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되고 있고 지금 11억 원을 빌린 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에게 비공개로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인에게 비공개로 빌렸던 것이 뭐 일종의 시세 차익을 얻었거나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됐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8월부터 대출 규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민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사저를 보수하고 짓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들은 국민적인 공분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옛 그 문 대통령 사저 말고도 더 오른 데도 있긴 합니다. 예, 구자웅차장.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저와 관련된 그 사인 간의 채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 이 DTI나 LTV를 따져서 이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했을 경우는 이 자금 출처를 지금 국세청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권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인 간에 저런 그 담보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누가 샀는지 또 왜 샀는지 뭐 이것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 궁금증과 관심은 아마 퇴임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평산마을 사저를 직접 살폈습니다. 김정숙 여사 얘기.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 내외 얘기를 만나봤습니다.